삶의 눈물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간증 드라마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2살 박성민의 손은 더 이상 무엇도 움켜쥘 수 없을 만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움켜쥘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11월의 찬바람이 그의 마른 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이불을 덮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추위를 느낄 만큼의 감각도 이제는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불빛조차 나오지 않는 냉장고 안에는 김치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치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고픔이라는 감각마저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때 묻은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22,000원. 성민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가 서울 강남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22,000원은 그에게 의미 없는 숫자였습니다. 점심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돈은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한때 수십억 원을 굴리던 남자가 이제는 22,000원을 마지막으로 세고 있다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한 권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5년 여름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초등학생이던 아들과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직전의 마지막 정상이었다는 것을. 미안하다. 성민은 사진 속 가족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파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 통화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제게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은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3년 전 소식이었습니다. 딸도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8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성민을 매일 밤 괴롭혔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아내는 끝까지 그를 걱정했습니다. 성민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오래였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제는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노인은 72살이 아니라 90살은 되어 보였습니다. 박성민.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낯설게 들리는지. 한때 그 이름은 건설업계에서 무게감 있게 회자되던 이름이었습니다. 박성민 사장님, 박성민 회장님.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민은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몇 달 전 복지관 간호사가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를 보고 처방해 준 것이었습니다. 성민은 병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로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돌아가는 사람의 평온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병뚜껑을 열려는 순간 어디선가 찌지직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라디오는 고장 난 지 오래였습니다. 전원 코드도 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수면제 병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라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라디오의 초록색 불빛이 어둠 속에서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코드조차 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환청인가? 성민은 중얼거렸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없는 소리가 들리고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끄기 위해 일어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깊은 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심야방송 시간입니다. 저는 DJ 한빛입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우는 힘. 오늘 밤은 특별한 밤입니다. 지금 이 시간 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내일이 두려워 떨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민은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라디오의 목소리가 마치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이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희망도 그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젊은 시절 즐겨 듣던 가곡이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그의 아버지가 자주 부르시던 노래였습니다. 성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진 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새서 생긴 자국들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희 방송에는 특별한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성민은 라디오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익명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연의 제목은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성민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입니다. 10년 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어머니를 아프게 했다고, 제 미래를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라는 것을.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DJ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지금 아버지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10년 전 아들과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계시다면 용기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성민은 라디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꾸는 마지막 꿈일까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말씀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구절이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민아, 씨앗이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온단다.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나요? DJ가 물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 그 어둠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성민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듯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마지막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게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DJ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경험과 상처와 아픔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성민은 라디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원망도 분노도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의 용기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찬송가였습니다. 놀라운 은혜. 성민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가였습니다. 성민은 테이블 위에 수면제 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성민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그가 32살이던 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건설회사 설립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성민건설. 그는 작은 목소리로 회사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진 속 젊은 성민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직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김 대리, 이 과장, 최 대리. 성민은 사진 속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살아는 있을까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8년 올림픽이 한창이던 해였습니다. 성민의 회사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에 하청으로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진에는 공사 현장에서 헬멧을 쓴 성민이 보였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강남에 집 한 채 장만하면 그때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내 영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항상 그를 응원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목욕물을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피곤한 어깨를 주물러주며 수고했어요 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1992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남 논현동의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사가 커졌습니다. 직원이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은 연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장실에 앉아 계약서에 서명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박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추켜 세웠습니다. 성민은 그들의 칭찬이 기분 좋았습니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4년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들 준혁이 중학교에 입학한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준혁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날 입학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괜찮아요. 엄마랑 갈게요. 준혁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실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1996년 딸 수진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였습니다. 성민은 그날 저녁 호텔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성민은 샴페인을 따라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축하한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식사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시공 중이던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성민은 식사를 마치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또 축하해주마.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성민의 회사는 한순간에 휘청거렸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습니다.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성민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담보로 잡혀있던 집과 사무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민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못나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영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가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이후의 사진들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웃는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가족 사진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가족 사진은 1999년 설날이었습니다. 좁은 임대 아파트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모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창밖의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라디오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라디오는 이제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그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03년 가을, 성민은 마지막 남은 재산인 작은 상가 건물마저 팔았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건물을 팔아 빚을 갚았지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이미 24살이 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몰락이 그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준혁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거다. 성민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50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인맥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2005년 영희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수술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성민은 치료비를 물어보았습니다. 최소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민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일단 입원부터 시키고 돈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성민은 그렇게 말했지만 막막했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이미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형님, 미안해. 나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성민아,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집도 애들 학비며 집 대출이며. 거절의 말들이 쌓여갔습니다. 성민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번영할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몰락하자 모두 떠나갔습니다. 결국 영희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았습니다. 영희는 통증을 참으며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성민은 알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밤마다 이불을 적시는 땀을, 억눌러 삼키는 신음을. 2007년 봄 영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친척 몇 명과 옛 직원 2~3명이 전부였습니다. 성민은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혁이 성민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요. 엄마까지 이렇게 보냈잖아요. 준혁아,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갈 거예요. 아빠도 아빠 길을 가세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가족이잖니. 가족이었죠. 과거에는. 준혁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성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대학원 합격했어요. 장학금 받았고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준혁아,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용서는 해요. 하지만 다시 연락하지는 마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한 달 후, 준혁은 정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 배웅을 나온 것은 수진뿐이었습니다. 성민은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진마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식당에 취직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식당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아빠,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수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성민은 딸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내일 열심히 해라. 아빠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2010년 성민은 70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경비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 있었습니다. 관절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방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젊은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유모차를 밀고 여자가 아기를 어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민은 문득 궁금했습니다. 준혁도 결혼을 했을까요? 손주가 있을까요? 자신은 할아버지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것도 성민은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2015년 성민은 경비 일마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오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매달 5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은 복지관 직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한때 수백억 원을 굴리던 사람이 이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니. 2017년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성민은 알았습니다. 딸이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것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아빠다. 추석 잘 보내라. 건강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성민은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1월 성민은 72살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돈도 건강도 희망도. 하지만 어젯밤 라디오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뭔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민은 며칠 동안 라디오를 틀고 기다렸습니다. DJ 한빛의 방송이 다시 나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주파수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젊은 DJ가 최신 가요를 틀어주는 음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성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그날 밤 라디오는 켜져 있었습니다. DJ 한빛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씀, 그 음악, 모두가 현실이었습니다. 복지관에 갔을 때 젊은 사회복지사 김지영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혹시 라디오 방송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디오 방송국이요? 왜 그러세요? 찾아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요. 김지영은 휴대폰으로 검색해 주었습니다. 서울에는 여러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KBS, MBC, SBS, CBS. 성민은 종이에 주소들을 적었습니다. 성민 어르신,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김지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성민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살아볼까 싶어서요. 정말 좋으시네요. 힘내세요, 어르신.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씻었습니다. 면도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도 넘은 재킷이었지만 다림질을 하니 그럭저럭 볼만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민은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과 집, 그 짧은 거리만 오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KBS였습니다. 여의도의 큰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시오? 저 라디오 방송을 하나 찾고 있는데요. DJ 한빛이라는 분이 진행하는 방송이요. 경비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데요. DJ 이름도 확인이 안 됩니다. 정말요? 분명히. 혹시 다른 방송국은 아니신가요? 성민은 다음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MBC였습니다. 상암동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DJ 한빛이요? 저희 방송국에는 그런 분 없으신데요. M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BS도 같았습니다. 성민은 지쳐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꿈이었나? 성민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환상이었단 말인가요? 그 목소리도, 그 말씀도, 아들의 사연도 모두. 하지만 성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꿈이든 현실이든 그것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영광교회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성민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갔던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교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성민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은 비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앞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성민은 마지막 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얼마 만에 하는 기도일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민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서 형형색색의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르신, 혹시 뭐 도와드릴까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잠시 앉아 있고 싶어서요. 편히 계세요. 하나님의 집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성민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표정이 무거워 보이시네요. 성민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결심했던 그날 밤, 갑자기 켜진 라디오, DJ 한빛의 목소리, 아들의 사연, 그리고 성경 구절. 목사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성민의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목사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라디오 주파수를 기억하시나요? 네, 적어두었습니다. 성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FM 107.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종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7.7이요? 이상하네요. 왜요? FM 라디오 주파수는 보통 88에서 108 사이입니다. 하지만 107.7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입니다. 성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혹시 그날 밤 라디오에서 방송국 이름을 말했나요? 성민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DJ가 뭔가를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목사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은 성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7.7 주파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 한 작은 기독교 방송국이 사용했던 주파수입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이라는 이름이었죠. 하지만 2005년에 폐국되었습니다. 2005년이요? 네. 재정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7.7 주파수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들은 방송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의 마지막 DJ가 한빛이라는 예명을 사용했습니다. 본명은 한빛나. 여자 DJ였죠. 성민의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한빛나 DJ는 200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럼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들은 목소리는. 목사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목사로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들. 기적이라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특히 누군가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생명을 포기하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성민은 라디오를 생각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코드도 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이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어르신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아들의 사연은요? 제 아들이 저를 찾고 있다는 목사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방송을 들은 후 어르신은 변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려던 분이 지금 여기 살아서 저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성민은 교회를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빛나 DJ. 2007년에 돌아가신 분. 그럼 자신이 들은 목소리는 정말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에 도착해서 라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먼지 쌓인 라디오. 성민은 천천히 다가가서 전원을 켰습니다. 찌지직 소리만 날 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파수를 107.7로 맞췄습니다. 잡음만 들렸습니다. 성민은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환청이었을까요? 절망에 빠진 노인의 환상이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전화가 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국 국제전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민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성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 꿈을 꿨어요. 엄마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한테 연락하라고. 늦기 전에.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라디오 방송 중에 우연히 한국 인터넷 라디오를 듣다가 이상한 방송을 들었어요. DJ가 저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찾으라고. 준혁아. 아버지,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죠? 건강하시죠? 그래. 아빠는 괜찮다. 제가 이번 달 말에 한국에 갑니다. 출장이 있어요. 아버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물론이고 말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1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성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환청이든 기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성민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후 성민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초췌하고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만날 아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성민은 중얼거렸습니다. 옷도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머리도 너무 길게 자랐습니다.
치아도 여러 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놀라지 않을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지영 사회복지사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는데요. 김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민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과의 연락, 이번 달 말의 만남. 정말요? 어르신, 정말 잘 됐네요. 김지영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발부터 하시죠. 그리고 옷도 좀 준비하시고요. 하지만 돈이, 복지관에 후원 물품들이 있어요. 깨끗한 옷들도 많고요. 이발은 제가 아는 미용실에 부탁해 볼게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무료로 해주실 거예요. 성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도 기뻐요. 어르신이 행복해지시는 게. 그날 오후 김지영은 성민을 데리고 동네 미용실로 갔습니다. 미용실 사장 미선은 성민의 머리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머리가 정말 오랜만에 자르시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제가 정성껏 해드릴게요. 아드님 만나신다고요? 멋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미선은 1시간 넘게 정성을 들여 성민의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염색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면도도 깨끗이 해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복지관으로 돌아와 김지영이 준비해둔 옷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깨끗한 셔츠, 단정한 바지, 따뜻한 점퍼, 모두 후원 물품이었지만 상태가 좋았습니다. 이 옷들 입으시면 정말 멋있으실 거예요. 김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민은 옷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있으시죠. 저는 아버지로서 실패했습니다. 남편으로서도 실패했고요. 사업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김지영은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어르신은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어르신, 아드님이 연락을 하셨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영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성민은 영광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목사님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성민은 아들과의 통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보세요. 기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기적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다녀도 될까요? 저는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웃었습니다. 어르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고 깨지고 무너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가 정말 기적이었는지, 제가 꾼 꿈이었는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르신이 그 경험을 통해 변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려던 분이
이제는 살기로 선택했어요. 아들을 만나기로 결심했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입니다. 성민은 예배당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속의 말들을 꺼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감사합니다. 제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아들을 만날 기회를, 다시 살아갈 기회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길에 한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교회 앞 계단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 모습이 며칠 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젊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빚만 남았고요. 아내가 저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민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네, 저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도, 가족도, 집도, 모든 것을. 성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광의 시절, 몰락, 절망, 그리고 라디오 방송, 아들과의 재회. 젊은이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요. 성민은 젊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있어요. 젊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성민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아들. 아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새벽 3시 성민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라디오. 모든 것을 바꾼 라디오. 성민은 천천히 다가가 전원을 켰습니다. 찌지직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 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주파수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88, 90, 95, 그리고 107.7. 잡음. 성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날 밤은 기적이었을까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일회성 기적. 괜찮아. 성민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해. 아들과 다시 연결됐잖아. 라디오를 끄려는 순간 갑자기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성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DJ 한빛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 분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성민은 라디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민 씨, 잘 들어주세요. 성민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잘해왔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왔어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사랑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성민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내일 아들을 만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혁 씨도 당신만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원망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해요. 준혁아, 성민이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아내 영희 씨,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에게 전할 편지를. 하지만 그 편지는 전달되지 못했어요. 편지? 그 편지는 지금 수진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요. 그분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당신을 피해왔습니다. 성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 씨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내일 준혁 씨를 만난 후에 수진 씨에게 연락해 보세요. 그분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알의 밀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당신은 변화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실패가,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습니다. 성민 씨,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축복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이 울며 속삭였습니다. 안녕히, 그리고 행복하세요. 라디오가 꺼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전화번호도. 성민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수진아. 딸의 이름을 부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희가 남긴 편지. 수진이 가지고 있다는 그 편지. 무슨 내용일까요?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재회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성민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김지영이 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복지관으로 가서 김지영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정말 멋지세요. 김지영이 감탄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떨려요. 너무 떨립니다. 괜찮아요. 잘하실 거예요. 김지영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교회 목사님과 복지관 직원들이 모은 거예요. 아드님과 식사하실 때 쓰세요.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희도 기뻐요. 어르신이 행복해지시는 게 저희의 보람이에요. 성민은 김지영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 장소는 시청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준혁이 정한 곳이었습니다. 성민은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 35살이 된 아들.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성민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성민의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이마에는 주름이 생겼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민은 황급히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준혁아, 일어나거라. 이러지 마. 아버지,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준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살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성민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년간의 공백이 그 순간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엄마를 아프게 했냐고.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아빠가 못났다. 아니에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도 애가 둘 있어요. 딸하고 아들. 뭐라고? 성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할아버지세요. 손녀가 5살, 손자가 3살이에요. 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라니.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죠? 손녀 이름은 서연이고 손자는 우진이에요. 성민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쁘다. 정말 이쁘구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도 그냥 최선을 다하셨던 거잖아요. 운이 나빴을 뿐이고. 준혁아. 그리고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한국 인터넷 라디오를 우연히 틀었는데 DJ가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찾으라고. 늦기 전에 성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DJ가 한빛이라는 이름이었나요? 준혁이 놀라서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나도 그 방송을 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기적? 그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버지, 사실 제가 오늘 전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준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봉투였습니다. 이건 엄마가 남기신 편지예요.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8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진이한테 주셨대요. 아버지한테 꼭 전하라고. 하지만 수진이는 용기가 없었대요. 아버지를 만날 용기가.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수진이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저녁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성민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필체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분명히 영희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난 후겠죠. 미안해요.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해요.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당신이 자책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나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했다고. 하지만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성민은 울먹이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있었으니까.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영희야. 우리가 부자였던 시절보다 가난해진 후가 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내 곁에 있었거든요. 사업할 때는 당신이 너무 바빠서 외로웠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당신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성민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부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도 힘들었어요. 당신만큼이나.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때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당신도 용서해 주세요. 당신 자신을.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어요.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제발 자책하지 말아요. 성민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약속 하나만 받고 싶어요. 제가 없어도 잘 살아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아내, 영희 올림. 성민은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혁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자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미국에 있는 저희 집이요. 손주들도 만나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하지만 제발요, 아버지.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제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실 기회를. 성민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정말 고맙다. 저녁이 되어 수진도 도착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 다 괜찮다.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성민의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이마에는 주름이 생겼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민은 황급히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준혁아, 일어나거라. 이러지 마. 아버지,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준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살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성민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년간의 공백이 그 순간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엄마를 아프게 했냐고.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아빠가 못났다. 아니에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도 애가 둘 있어요. 딸하고 아들. 뭐라고? 성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할아버지세요. 손녀가 5살, 손자가 3살이에요. 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라니.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죠? 손녀 이름은 서연이고 손자는 우진이에요. 성민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쁘다. 정말 이쁘구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도 그냥 최선을 다하셨던 거잖아요. 운이 나빴을 뿐이고. 준혁아. 그리고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한국 인터넷 라디오를 우연히 틀었는데 DJ가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찾으라고. 늦기 전에 성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DJ가 한빛이라는 이름이었나요? 준혁이 놀라서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나도 그 방송을 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기적? 그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버지, 사실 제가 오늘 전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준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봉투였습니다. 이건 엄마가 남기신 편지예요.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8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진이한테 주셨대요. 아버지한테 꼭 전하라고. 하지만 수진이는 용기가 없었대요. 아버지를 만날 용기가.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수진이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저녁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성민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필체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분명히 영희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난 후겠죠. 미안해요.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해요.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당신이 자책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나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했다고. 하지만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성민은 울먹이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있었으니까.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영희야. 우리가 부자였던 시절보다 가난해진 후가 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내 곁에 있었거든요. 사업할 때는 당신이 너무 바빠서 외로웠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당신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성민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부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도 힘들었어요. 당신만큼이나.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때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당신도 용서해 주세요. 당신 자신을.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어요.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제발 자책하지 말아요. 성민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약속 하나만 받고 싶어요. 제가 없어도 잘 살아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아내, 영희올림. 성민은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혁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자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미국에 있는 저희 집이요. 손주들도 만나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하지만 제발요, 아버지.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제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실 기회를. 성민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정말 고맙다. 저녁이 되어 수진도 도착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 다 괜찮다.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간증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도로 이 사역을 함께 세워주세요.